4.27 판문점 선언 이후 활발한 남북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며 개성공단에 세워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하지만 지난 16일 남북 화해의 상징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성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섭고 겁도 나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까봐 겁도 나긴 하지. 북한에서 그거를 그냥 폭파시켰다는 거는 너무나 그냥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뭐 서로가 어떻게 좋게 타협을 봐야지 어떡합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지난해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되기 시작한 남북관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을 시작으로 얼마 전에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에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북한이 이미 있습니다. 강경 기조를 정했고 앞으로 상당 기간 냉각기를 거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제안을 해도 북한의 강경 태도를 완화시키기에는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대결 국면으로 회귀하고 있는 남북관계,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 남북 관계가 아주 급속도로 긴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그리고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균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속보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네. 어제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계획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보류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의도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완전 취소한 것이 아니고 보류했다는 점은 향후에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즉 보류했다는 그 여러 가지 의도가 단순히 어떤 북한 내부적인 의도인지 네. 아니면 우리의 반응, 지금까지 어떤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또 북한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우리가 강한 목소리를 낸 거에 대한 반응이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조급하게 북한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군사적 행동을 취소했다라고 네. 뭐 어떤 이 때문보다 조금 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노동신문 보도가 이제 오전에 있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예비회의였다. 그리고 보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예비회의를 통해서 안건이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일단 보류라고 했으니까 우리 김동엽 교수 말처럼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군사행동이라는 걸 뭐 많이들 지금 보도도 돼서 알고 지금 네 가지죠. 네. 첫 번째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군부대를 진출하는 문제. 두 번째는 뭐 그들은 민경초소라고 말하는 GP를 비무장지대에 지금 다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서남 해상 경계선 우리로 따지면 NLL. 그래서 다시 그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가 바로 삐라 문제였습니다. 네. 그 네 번째가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뭐 삐라 살포는 거의 준비가 돼서 뭐 날짜만 기다리고 바람만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 내부 사정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김동엽 교수님, 북한 내부의 지금 정치, 뭐 경제, 사회 상황 어떤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나요? 물론 이제 뭐 제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뭐 이것은 분석을 아무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을 것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사실 분명히 스스로 극복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어떤 모습들,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단순히 북한의 내부적으로 경제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고 코로나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뭔가 그것을 극복하거나 또 북한 주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경제 중심의 정면 돌파전을 네.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결집시키는 의도가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대외적인 어떤
장애물이라고 하죠. 네. 뭐 남쪽에서의 어떤 이란 문제나 또 남쪽에서의 어떤 군사 훈련 문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북한 내부가 대단히 어렵다, 네. 코로나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20년이 북한이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5년의 계획이 마지막 이제 되는 해입니다. 네. 2016년에 당대회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 올해 이 계획을 뭔가 성과를 가져야만 김정은 위원장의 안정적인 어떤 정권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0년을 마무리 잘 짓기 위해서 저는 이것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북한이 경제 중심의 정면 돌파전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네. 경제 중심의 정면 돌파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차원에서 군사적인 정면 돌파전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경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배경,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죠. 근데 북한에서는 저는 2인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라라고 해서 지금 뭐 4.1 담화 공세 시작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뭐 사실은 지난 3월부터 시작했다 보면 되는데요. 네. 대남과 대미에 대한 비난 공세를 김여정 의 이름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좀 뒤로 물러나 있었죠. 그래서 지난 뭐 20일간 잠행 이후 네.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남과 대미의 비난 공세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지금 속보로 조금 전에 말씀을 네. 했었습니다만 결국 중앙군사위의 위원장 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인데 직접 나타나서 이것을 결정할 거냐 말한 4대 네. 군사 행동을. 근데 결국은 지금 노동신문의 일면에 보도만 된 상태고 물론 김정은 위원장 이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직접적인 비난은 삼가하고 있다라고 됐고요. 근데 두 번째는 김여정 그 부부장의 그래도 좀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직함 자체는 제1부부장이면 네. 한국으로 따지면 뭐 차관이나 차관보 정도 되는데 지금 군 총참모부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북한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김여정 부부장을 조금 더 후계자로서 구도로 앞으로 내세우고 있다. 뭐 그런 해석도 조심스럽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속보를 봤을 때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다시 신문으로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좀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군사 행동도 최종적으로 당 중앙 군사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앙 군사위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직접적으로 육성을 하거나 본인의 명의로 어떤 담화를 내서 대미나 대남 비난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지금 파기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완전히 파기됐다 안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사실 뭐 일부에서 그 북한에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을 보면 네. 이제 보류됐다고 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모습들, 일련의 모습들은 파기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확성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설치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또 이미 우리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군사적인 합의를 위반한 것이냐, 파기한 행위냐에 대한 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명확하게 군사적 합의가 파기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군사적 합의에 정확히 일조의 상호 어떤 적대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어떤 공간에서든 적대적 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일조인가요, 그게? 예, 그게 일조입니다. 그게 꼭 군사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러니까 폭발해버린 행동 자체는 그것은 적대적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뭐 군인들끼리 총질을 하거나 뭐 군사적인 훈련을 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이것은 군사적 어떤 합의 위반 사항이고 파기 수순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오늘의 어떤 보류, 네. 군사적 행동의 어떤 네 가지 조치를 보류했다고 해서 이것이 군사적인 합의에 합의를 파기를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인 할 수는 없고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그런 수순들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대남 전단도 군부대를 활용해서 살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관련이 있을까요? 군부대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북한 주민이 살포를 하는데 군부대가 이를 도와주겠다, 적극적으로 뒷배를 봐주겠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건 뭔가요? 그래서
삐라를 뿌리기 위해서 소위 전단을 뿌리기 위해서는 가장 접촉 지역으로 근처에 가야죠. 군사 분계선이라든가 근처에 가서 날려야 되는데요. 그 지역은 다 군사 지역입니다. 북한이 그 군사 지역을 열어주겠다. 가장 날리기 좋은 지역을 열어줄 것이고 네. 또 그렇게 날리는 행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 점이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뭐 제 걱정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북한 주민이 네. 뭐 북한 주민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네. 일하에 든 뭐 풍선이나 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지상의 어떤 분계선은 명확합니다. 네. 정전 협정이 있지만 해상 분계선 같은 경우에 사실요 우리가 말한 NLL은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 네. 정전 협정에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선에 싣고 삐라를 뿌린다고 왔을 때, 그 가능성도 있네요. 네, 했을 때 NLL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지상 분계선 넘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뿌리면 우리 군인들이 그 현장을 지키는 군인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풍선을 쏴야 될까요? 아니면 어선을 납포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뒤에는 분명히 북한 뭐 예. 경비정이나 북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고 포가 우리 배를 조준하고 있을 거예요. 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랄까요 보복적 행위라든가 또 우리 삐라 사이포 행위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뭔가 이것을 통해서 지난 4.27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 4.27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평화의 시작이거든요. 예. 근데 그 새롭게 네. 시작된 우리 대통령께서 평화가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 삐라 사이포 문제가 아니라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국가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측을 대단히 압박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내일이 바로 6.25 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이에 맞춰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일단 보류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좀 미뤄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북한은 그 대남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을 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네. 방금 김대호 교수 얘기했지만 군사 행동의 세 번째 그 서해 쪽에 NLL은 늘 우리가 서해 교전, 연평해전도 있었고 늘 그 지역은 그 NLL과 북한의 서해 경비 개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늘 위험한 지역이죠. 그래서 네. 그 군사 행동이 제일 남북 간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저는 북한이 큰 틀에서 지금 1단계 조치가 그 4대 군사 행동을 포함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북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남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봐서 그 다음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미국을 좀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미사일 발사 같은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북한의 이번 공세의 최종 목표는 미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단 약한 고리인 한국에 대한 압박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다시 작년 5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그 도발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른바 금지선이라고 해갖고 트럼프 직접적이에요. 대통령이 그 분명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그 금지선을 넘게 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또 북한이 원하는 그런 목적에 달성하기가 어려울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그들이 보여줬던 단거리 미사일을 하고 준중거리 그리고 준비가 됐다면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SLBM.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늘 얘기하는 위성 발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가 지금 뭐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연일 긴장감을 조성하며 강경태세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 이로써 한반도 평화는 또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남북 관계,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무섭죠. 관계가 또 악화된 것 같아서.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 간의 갈등만 더 곧 좀 높이는 것 같고 별로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뭐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인내를 갖고 설득을 시켜야죠, 만약에. 평화적으로 잘 돼야죠. 네, 그동안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청와대도 이제 강경 태도로 선회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태도 변화, 남북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뭐 사안별로 너무 껌껌이 북한에 대해서 소위 우리가 티포탭이라고 하죠. 이게 뭐 이에는 이 눈에 눈같이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단호할 필요도 있고요. 당당할 필요도 분명히 있지만
나름대로 너무 직접적인 반응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로 남북 관계에 요즘 코로나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남북 간 거리두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어떤 긴장을 또 서로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또 북한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누그리기 위한 어떤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더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좀 유연하면서도 좀 우회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볼턴 회고록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잖아요. 거의 뭐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공식 출간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이번 회고록 파장이 한반도 정세에는 좀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은데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볼턴 회고록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대외 정책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를 갖고 했느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해석이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대남 정책과 이 대북 정책을 얘기하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분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뒤 돌았으면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정성이 결여됐다라고 얘기하고 또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뭐 이것은 완화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대외 정책을 운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외형적으로도 많이 나타난 그런 사실인데 바로 있었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구체적인 발언까지 다 소개함으로써 앞으로의 미국의 대외 정책이 한국을 비롯해서 뭐 이게 꼭 한국과 북한만이 아니라 특히 중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대외 정책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 관계는 긴장되고 있는 반면 북한과 중국은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인데요. 중국이 북한에 80만 톤의 식량을 지급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던데요. 이런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볼턴의 것을 보면 지난 어떤 2018년에 저희는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남측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볼턴이 한테 어떤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이번 정부가 또 우리가 북미 관계에 있어서 또 미국을 설득한 유일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설득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증명해 것이다. 보였다는 거죠. 그의 평가고 그에 대한 어떤 트럼프 볼턴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대단히 열심히 노력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정교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뭐 플랜 B라든가 또 이 다른 어떤 계획들을 좀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 또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너무 이벤트 중심으로 갔다는 것, 이런 것들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좀 연결시켜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중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북한이 보이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전 단순하지 않다고 봐요. 단순히 어떤 비란 문제라든가 또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4월 27일 날 이후에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만만을 갖고 이걸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어쩌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식 남북 관계, 김정은식 북미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어떤 세판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틀에서 이걸 보게 된다면 북한이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2018년,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트럼프를 보면서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시는 이런 좋은 어떤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놓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같이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중국, 러시아와의 어떤 삼각관계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어떤 중국을 바탕으로 어떤 남북관계, 북미관계가에서의 어떤 자력갱생 이 길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 지금 단기간에 오늘 당장 해결하는 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면 안 되죠. 특히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그 도발을 하면 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또는 한미가 강력하게 북한한테 좀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억제력이 높아질수록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발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죠. 김대영 교수 말처럼 저는 중국이 북한한테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이번에 그 공세를 북한이 시작하면서 중국과 어느 정도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한반도의 안정을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공통된 분모를 갖고 외교적인 노력을 좀 기울이는 그럴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부디 남북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